북한이 이달 중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달 중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차장은 현지 시간 14일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에 입국해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핵 동결을 한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We are committed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e will continue to work to try to achieve that goal. 북한의 핵 보유국 주장에 대한 미국의 대안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선택지는 외교라면서도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답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make clear that our first option in this case is diplomacy, and that we want to pursue diplomacy with North Korea. 밀러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계속 굳건하게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언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미국 대선에서 재집권 시 북핵을 용인하는 대북 거래를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나왔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13일 익명의 소식통 3명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핵 동결의 대가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대북 정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 무근이며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도부 공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비대위 체제를 선택했습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 한동훈 원희룡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여러 관측이 엇갈립니다. 조현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합니다. 가급적 다음 주 중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는 자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어제 3선 이상 중진 의원 모임과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온전히 혁신의 그릇으로 옮겨 담아 총선 승리에 결연한 의지로 당을 정비하고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현 지도부는 물론 전현직 다선 의원들도 비대위를 꾸리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어수선한 당 안팎을 수습할 비대위원장을 찾는 게 관건입니다. 두루두루 인망이 있는 사람을 하자, 공감대가 많은 사람을 해야 된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비대위원장에게는 총선이 채 넉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당을 선거 조직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공천 과정에서 발생할 내부 갈등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놓여 있습니다.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총선 승리라는 지상 과제를 우리가 달성하는데 능력과 또 실력을 갖춘 분, 그런 기준으로 물색을. 당장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치 경험이 전무하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한 장관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데다 민주당 출신인 게 걸림돌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다소 유력하다는 전망도 있지만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에서 윤 대통령을 엄호해왔기에 용산과의 거리 두기가 관건입니다. 네덜란드 방문을 마친 윤 대통령의 귀국이 비대위 구성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민주당 비주류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통합도 중요하다며 논쟁을 차단했는데요. 인적 쇄신에 이어 선거법 개정도 결론을 못 내면서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 4명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대표직 사퇴를 공개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당대표의 무죄를 믿고 싶지만 많은 국민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직면한 리더십 리스크의 본질입니다.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물러가고 통합비대위를 꾸리면 공천 욕심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불출마 선언을 검토하는 의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대표는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이 정치 암흑기에는 민주당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퇴 요구는 일부 비주류에 그치고 있지만 초선 의원들만 불출마 선언에 나서는 상황이 옳지 않다는 위기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단 단합과 단결을 강조하며 논쟁 확산을 차단했습니다. 혁신도 중요하고 통합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의 지향들을 잘 조화하는 게 정말로 중요할 겁니다. 또 김부겸, 정세균 두 전직 총리를 이르면 다음 주 차례로 만날 계획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딴 쇄신 요구와 맞물린 선거제 논의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병립형 회기로 입장을 정한 상황에서 퇴행은 막아야 한다는 당내 여론과 당 지도부의 현실론이 부딪히고 있어 또 다른 분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에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를 계획하던 용의자들이 잇따라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마스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오전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에서 체포된 하마스 대원은 모두 10명입니다. 수년간 하마스에 소속되어 있던 이들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를 준비하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독일 베를린에서 체포된 3명은 유대인 시설 공격을 계획하고 여기에 필요한 무기고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Nærmere mål eller motiv. Jeg vil dog sige, selvfølgelig være opmærksom på jødiske lokaliteter. 이스라엘 정보기관들은 유럽 당국의 발표 이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이들은 하마스를 대신해 활동했다며 하마스가 유럽에서 작전 능력을 확장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격퇴하기 위해서는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스라엘을 찾았지만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들은 수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y build infrastructure under the ground and on the ground, and it is not easy to destroy them. It will take and require a long period of time. 또 가자지구 북부에서 하마스 대원들이 항복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직접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며 평화협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내년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4시간 넘게 진행된 기자회견 겸 국민과의 대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Мир будет тогда, когда мы достигнем своих целей, о которых вы сказали. Теперь вернемся к этим целям. Они не меняются.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와 비군사화, 중립적 지위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지난해 2월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에 나선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현재 충분한 병력이 전투를 벌이고 있어 2차 동원령이 필요하지 않다며 자신감이 내비쳤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행사엔 러시아 기자들은 물론 외국 언론사 기자들도 참석했고 푸틴 대통령은 실시간 국민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내년 3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푸틴 대통령이 작년엔 취소했던 대규모 소통 행사를 올해 다시 연 것은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유럽연합 EU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 도중 X 계정을 통해 EU 이사회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가입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협상 개시 시점은 정상회의 공동성명 채택 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승리이자 유럽 전체를 위한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며칠간 아르헨티나, 미국, 노르웨이 등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호소해온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예고 없이 독일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